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 여러분들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한국조선해양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무료방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수익률 이렇게 보이시죠?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더보기 또는 댓글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오늘 주가 흐름들 보면은 어제 전일 상승분을 다 메꿔 놓는 되돌림 형상이 조금 나와줬습니다. 일단은 오늘 수급을 체크를 해보면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매도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준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삼성중공업이 실적 발표가 좀 있었는데 그에 따른 영향도 조금 있었겠죠. 일단은 우리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장중에 한 12시를 기점으로 외국인의 순매도로 좀 전환이 되면서 증시 하단을 조금 압박을 했습니다. 하락에 대한 물량들, 기관은 순매도를 계속 장중에 확대를 하고 있었고, 외국인들은 장 초반에 그래도 순매수 흐름들을 보였는데, 기관이랑 금융투자랑 뭐 사모펀드에서 물량들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여줘가지고, 외국인들도 일단 순매도에 좀 동참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12시 1시를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 장 막판에 조금 매도를 축소를 좀 시키긴 했습니다. 장막판에 3시 30분 순매수로 전환을 시키기도 했는데,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 이외에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순매도가 양시장에 집중이 되면서 차익 실현의 욕구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제가 이제 무료방에서 계속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월이래. 2월이죠, 2월. 2월 2일까지 2400포인트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500포인트에 좀 육박을 하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조금, 좀 강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도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욕구가 왜 나왔냐. 6월 1일에 한국 시간으로는 뭐 새벽에 좀 되긴 하겠지만, 파월의 그런 금리 인상의 이후에 좀 발언들이 좀 있습니다. 금리 강도가 뭐 50bp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 뭐 일단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6월 1일에 FOMC에서 25bp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3월 22일에 25bp가 85%, 99% 각각의 확률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차익 실현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어느 정도 이 매도를 좀 해야겠구나. 좀 약간 사람으로 치면은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 장거리 달리기를 뭐 우리가 템포를 조절을 해가면서 달려야 좀 멀리 갈 수 있잖아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이상이야. 지금 속도를 가파르게 내가지고 증시 상승으로 좀 이어졌는데, 약간 증시 상승으로 인한 그런 피로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로감이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나온 이유가 2월 1일에 뭐 가까워지고 있고, 8월의 발언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증시 하락을 좀 이끌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 컨퍼런스 콜을 좀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감산에 대한 여부들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영향들이 좀 있죠. 연말, 그리고 월말, 월초를 맞이해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런 이제 수급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일단은 삼성중공업이 올해 흑자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지금 한국조선해양이나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적자가 가장 좀 늦게 이번 올 3분기에 흑자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자폭은 축소를 해 나가겠지만, 미리 이런 것들이 선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이 계속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적자가 축소는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 3분기에 흑자가 기록이 됐고, 4분기에는 흑자 그 강도는 조금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적자보다는 흑자를 좀 이어간다라는 기대감들은 계속 있는 상황들입니다. 가장 빠르게 흑자로 전환이 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올해 역시 흑자가 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적자가 좀 유지가 됐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이미 1, 2, 3분기에 1분기, 2분기에 적자가 좀 난 것들도 있고, 누적으로 해도 흑자로 전환시키기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자, 올해 흑자가 될 것으로 확정을 지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다.
자, 그러면은 2023년도, 지금 2023년도를 반영을 시키는 그런 주가에서 부담스러운 가격인지, 좀 저렴한 가격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들고 있어야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격이 비싸냐, 저렴하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에 한번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2,932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1,056억 원이 마이너스가 나왔었죠. 그리고 3분기에는 1,358억 원이 단기 순이익 흑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830억 가량이 누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4분기에 496억 원 가량의 컨센서스 전망치 수준인데 여기에 좀 부합한다라고 하면은 334억 원 가량의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기 순이익이 작년에 647억 원 가량을 뭐 흑자로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기대감 괴리율이 좀 있습니다. 이게 괴리율이 있는 이유는 증권사에서 전망치를 내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좀 전망치를 반영을 하면서 평균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는 거거든요. 평균을. 그러니까 A사, B사, C사 이런 식으로 실적 전망을 좀 내놓으면은 거기에 따른 뭐 하단도 있을 거고 고점도 있을 거고 그 중간 값을 입력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곳 이상의 증권사들이 평가를 한 곳인데 연간 영업이익이 647억 원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누적으로 이 4분기 컨센서스에 496억 원 가량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334억 원 가량 적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죠. 작년은 마이너스 적자에서 뭐 흑자로 좀 전환이 될 것이냐. 여기에 좀, 의견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의견이 좀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 순이익이 일단은 6,800억 원에 육박하지 못하더라도 흑자는 일단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지배적이긴 하겠죠. 자, 중론이긴 하겠죠. 자, 8,400원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8,000억 원 가량, 뭐 다양한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8,000원 가량을 EPS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77,100원 수준에서 지금 현재 주가죠. 불과 지금 9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제 769원, 뭐 일단은 전망치이긴 하지만 77,100원에서 769원을 하면은 뭐 PER이 지금 100배 수준에 육박을 합니다. PER 100배 수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은 확실하죠. 프리미엄이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올해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8천억 원 그리고 내년에 13,000원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13,000원 PER 5배 수준. 그러니까 이 괴리율이 4배 정도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도는 뭐 5배, 지금 주가로 치면. 근데 2023년도는 9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리감이 4배 정도가 수준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할 때 의외로 좀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우리가 지금 5배, 9배에서 4배 정도를 더 플러스 시키면은 이 5배가 9배 수준이 되잖아요. 2024년도 EPS 대비해가지고 9배로 주가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한 12만원 가량이 되면은, PER이 13,000원, 2024년도 대비해가지고, PER이 퍼가 9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자, 대신에 이렇게 가기까지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장부상 가치를, 전망치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7만원대에서 12만원대, 호황기가 분명히 오고, 다양한 변수들은 있겠지만 실적이 전망치에 부합하는 실적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 목표치를 12만원. 물론 이제 거쳐야 되는 산들이 좀 많죠. 자, 중국의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서 경기에 대한 변수들도 분명히 해소가 좀 돼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뭐 병목 현상이라든가, 뭐 철강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좀 악화되는 경우.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이 경기에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은 철강 가격들도 올라가죠.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원자재, 그러니까 조선의 70%가 철강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재가. 그렇기 때문에 뭐 원자재 부담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우려들은 뭐 당분간 조금 이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이 좀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좀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요. 여기에 따른 변수들이 좀 존재는 하긴 하나 2024년도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개선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조선주의 호황,
그로 인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목표치는 12만 원 가량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쳐야 되는 산들은 많은 만큼 목표치는 목표치로만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희소식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두서없이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좀 참고를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 무료방에도 종목들, 이렇게 뭐 가치 분석을 통해서 종목들이 나가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입장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